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 1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고요. 이슈 체크에선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은 매월 제가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아보는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 증시입니다. 자, 일단 증시를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의 지금 말씀드린 증시 전망은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진행형을 바탕으로 한 예상일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예상치 못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여러 변수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전망을 하는 게 있던 어떤 베이직적인 바탕을 까는 예상을 한 다음에 그게 맞게 상황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변경하는 그런 유연한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전망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깔고 가는 전망이 없으면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전망을 보실 때 주식은요 지금 좋냐 나쁘냐를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좋아지느냐 나빠지냐를 예상해서 투자를 해야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더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나빠지는 거죠. 그럼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너무 나빠요. 그렇지만 좋아질 것 같아요. 나쁜 데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예상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매크로 변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환경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환경은요. 상고하저입니다. 상반기에는 좋고 하반기엔 나빠질 것 같다는 건데요. 일단 상반기를 보시면 상반기는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장세라고 합니다. 일단 골디락스라는 건 이제 숲속을 모험하던 소녀가 한 오두막 집에 들어가서 곰이 차려놓은 음식 가운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했다는 영국 전래 동화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을 경제가 좋아져요. 근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원래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럼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뭐 이제 경기도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 뭐 전자상거래 이런 걸 통해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마존이죠.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의 소비 비용을 줄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도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사는 돈을 외국에서 직구를 사면 싸게 사서 싸게 소비하잖아요. 예전보다 똑같은 품질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골디락스 장세라고 합니다. 일단 매크로 변수 첫 번째 이제 글로벌 경기가 호경기입니다. 지금은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경기가 좋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관심은 그 경기가 언제 꺾이느냐 피크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하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미국의 1조 원 인프라 투자가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흥국도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중동도 이제 그 갑자기 프로젝트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제 메가시티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이 강세입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18년 전망이 올랐습니다. 55불에서 65불 사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사우디가 유가 감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코를 통해서 그 사우디도 중동도 유가가 언제까지 갈 거라 생각을 더 이상 안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산업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자스민 혁명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 아람코라는 회사를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장한 돈으로 메가시티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생각보다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생각보다 이게 강세가 되면 그 화학 업종이라든지 또
또 신재생 업종에 도움이 되겠죠. 유가에 그 주가에 도움이 되겠죠. 또 산업용 금속, 니켈. 아까 인프라 투자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니켈, 구리, 아연 이런 산업용 구리 뭐 이런 게 계속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금리 인상입니다. 올해. 자, 시장에선 3회를 예상도 하지만 실적으로 미국은 2회를 할 거다. 신임 FOMC 의장이 이제 3월에 임명이 되는데 2월인가요? 3월인가 임명이 되는데 바로 하긴 그렇고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시장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2회를 할 거라 예상하지만 우리도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죠. 그리고 또 내수가 그렇게 아직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금리가 높은 것도 우리 내수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부동산만 급격히 오르지만 않으면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막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수출가 중요한 거죠. 자, $1 환율이 1,100원 이하 정도로 대부분 시장에서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돈을 빼가면 환율이 강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양적 완화 종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에 그러다 부담이 되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도 뭐 일본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다 종료를 하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 경기 좋은 게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견디는 내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부러지는 지점까지는 경기 그 증시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워낙 지금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경기가 좋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그 경기가 어느 임계점까지 증시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이 임기점이 되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는 좋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김정은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일단 트럼프는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작년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우리 증시 안 좋은 업종들이 있었죠. 뭐 자동차, 가전, 뭐 신재생. 근데 어쨌든 올해 트럼프는 그런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간 선거 때문에. 그다음에 김정은은 핵 개발을 지속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뭡니까? 체제 보장입니다. 우선적으로 체제 보장. 누구를 뭐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핵을 갖고 있으면 체제가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 개발을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그걸 보고 트럼프는 뭐 공격을 하네 마네 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증시에 부정적이겠죠. 그냥 이거는 그 트럼프 김정은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존하는 리스크다.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되는 리스크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출 경기가 계속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긴 하나 수출 상승률은 둔화가 될 겁니다. 작년만큼 기저효과가 나긴 힘들다. 17년은 기저효과까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증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요 정도 짚어봤습니다. 이런 거 이제 기본으로 깔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업종별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그 좋긴 하나 17년보다 증가율이 높진 않기 때문에 내수주 또 정책주 4차 산업혁명주를 봐야 돼 내수주가 중심이 되고요. 수출 중심주인 대형주보다 이제 내수주인 중소형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으나 리스크는 더 커진 올해 2018년 증시입니다. 자,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효과로요. 그 4차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리딩 업체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지금의 반도체 증시는요, 뭐 모바일에서 램이 많이 들어가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PC에서 램이 수요가 많아서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글로벌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업체 리딩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제 이런 그런 거기서 수요가 많이 나오게 돼서 반도체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뭐 이제 증시가 호황인 거고요. 뭐 이런 업체들이 뭐 데이터 센터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도 하고 클라우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도체 램이 어떻게 보면 쌀인 거죠. 쌀. 우리가 의식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그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 산승률은 근데 예전만큼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두나 될 거란 전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1월 9일 예상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월 9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봐야 돼요? 싸냐 안 싸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아, 이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신 건 싸냐? 이 업체가 싸냐? 안 싸냐가 아니라 가치 대비 싸졌냐? 싼데 좋아질 수 있느냐? 아직 가치가 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은요, 대표적인 공급 과잉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역시 대형 LCD 업체는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나아진 게 OLED가 나오면서 이제 중소형 OLED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형 LCD 업체는 좋지 않고요. LG 업종.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중소형 OLED가 사실 수혜가 거기에 이제 삼성 OLED,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소재나 이런 걸 납품하는 업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제 플렉서블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코롱 인더 같은 거. 그리고 근데 디스플레이 업종이 보통 이제 평창 올림픽이나 러시아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보면 뭐 디스플레이 업체 수혜 긍정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중국에서 이제 대형 LCD 업체, 대형 패널 공급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은 중소형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자. 근데 뭐 이것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플렉서블은 한번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도 작년에 전기차가 핫했죠. 소재 업종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포스코 캠텍, LNF,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거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거 올해도 여전히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이제 핵심은 자율주행차가 새롭게 한번 보자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로 자율주행차가 계속 많이 나왔으나 작년까지는 레벨 3 그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올해부터는 이제 진짜로 레벨 4 운전자 도움 없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종목에서는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소재 산업입니다. 화학, 철강을 말씀드리죠. 글로벌 경기가 호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재에 대한 철강, 화학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중국의 환경 규제로 계속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저희한테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포탈 이런 거보다는 게임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왜 게임 산업을 봐야 되느냐? 이제 게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글로벌 퍼블리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NC소프트, 웹젠, 뭐 위메이드, 어째 이런 글로벌 뭐 블루홀 상장 올해 예정이지만
배틀그라운드 엄청 재밌어요. 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게임사 이게 어느 하나은행인가요? 증시 전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화장품 업체도 국내 업체에서 그 수출 업체 중국으로 수출을 예전에 한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레벨업 된다는 뭐 하나은행으로 리포트를 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도 국내 산업에서 이제 또 이제 아직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 파노가 개발이 안 됐죠. 중국에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파노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직 모멘텀이 또 남아 있다. 그래서 게임이 제약 바이오와 함께 올해 가장 4차 산업 이렇게 해갖고 가장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가전 전기입니다. 가전업체 사실 뭐 크게 못 갔었죠. LG전자 그렇고. 그렇지만 최근 이제 프리미엄 가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청소기 보면 막 요새 엄청 나오잖아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그 다이슨 거 가지고 막 히트를 치니까 LG전자, 삼성전자에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전기 청소기, 무선 전기 청소기 만들잖아요. 이제 꼬리 달리는 뭐 사이클 킹 뭐 이런 거 광고 안 한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고가를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LG전자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LG전자가 뭐 전장, 자율주행 관련으로도 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인공지능이 사실 그 국내에 이게 참 이런 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주가는 이런 거는 솔직히 국내에 엄격한 인공지능 회사는 없어요. 전문 회사는 없어요. 다 뭐 네이버, SK, KT 이런 거 다 큰 그룹의 어떤 부서로 있긴 있는데 인공지능만 전문화하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주가는 그와 관련된 이제 잡주 위주로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보다 더 본격화된다. 작년에 스피커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셋톱이랑 음원 쪽을 한번 실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 키워드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항공 운수입니다. 자, 일단 항공사 보시죠. 예전에는 그 저가 항공 위주가 많이 여러분 업체에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거의 포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대한항공사가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 제2 여객 터미널이 인천공항에 그 터미널이 개항을 합니다. 또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 여행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화물 그게 그 여객 터미널이 되다 보니까 화물 운송력도 좋아지니까 화물 비용도 높거든요. 비중도 대한항공이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운송은 이제 펜오션이 있는데 그 벌크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탄력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이제 그 운송 쪽, 이제 해운 쪽에서도 뭐 벌크, 컨테이너, 특수화물 뭐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벌크 중에 펜오션을 볼 수 있지만 거기도 주가 상승이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자, 유통소비재입니다. 유통소비재. 이게 그 일단 마트 유통이나 한번 보면 마트, 편의점, 백화점 우리 크게 이렇게 놔두는데 마트는 이제 성장률이 좀 낮죠. 계속 규제 산업이고 그나마 이제 최선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유통소비재에서 온라인몰이 성장하고 있다고 그게 있습니다. 편의점은 뭐 최저임금, 출점도나 뭐 이런 이제 악재 계속 있고요. 백화점은 면세점 산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백화점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나마 이마트 정도. 자, 금융산업입니다. 금융. 중요한 건 은행이죠, 은행. 자, 금리 인상 횟수가 중요합니다. 금융에서는 그 1회는 NO, 2회 이상은 OK라고 제가 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금리는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건 흔히 말해서 그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는 그 대출금리는요. 거기다 가상금리를 은행이 플러스 알파로 해버려요. 근데 금리를 작년에 11월에 올렸지만 그 가상금리는 예전에 은행이 올렸어요. 선반영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얘네들이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올린다는, 만약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미 가상금리를 또 플러스 할 거예요, 얘네들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2회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야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건설입니다. 부동산이죠. 일단 올해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미분양이 날 거 전망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 비서울권 외에는 굉장히 그 분양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좀 틀립니다. 서울은 택지지구가 개발이 돼야 되고 신규 공급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강남권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강남권 대 비강남권의 차이가 크고, 서울권 대 서울 비서울권, 수도권도 아니고 비서울권은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그나마 노른자 수익원이었던 부동산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좋아지지 않을 것 때문에 사실 좀 부정적이고요. 또 이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자 역시 올해 핫입니다. 제약바이오, 게임, 4차 산업혁명 계속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중심으로. 자, 바이오시밀러 관련 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국 관련 의료기기 업체 한번 관심을 가시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업종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잘 보셔서, 또 중국 관련 뭐 이제 치과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중국 소비재입니다. 중국 소비재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거, 여행객을 직접 모객이 가능한 걸로 중국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면, 기존에는 중국 로컬 여행사가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직접 모객도 가능하면 시장이 더 확장성이, 그러니까 여행주의 그 긍정적이겠죠. 만약 그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체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드 관련을 주춤할 때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에 그런 이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제 화장품 업체는 다 좋은 거 아니고 옥석을 가리셔야 되고요. 또 그 주요 소비층이 또 화장품 뭐 보면 20대나 10대를 잡아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클리오 뭐 이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를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근데 이제 너무 선방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증시 전망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죠. 예상일 뿐입니다. 어떤 돌발 사건 이런 거에 따라 변화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 지금 전망을 바탕으로 유연한 투자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좋냐 나쁘냐 예상한 것이 아니라 좋아지냐 나빠지냐 예상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핵심 업종 및 테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IT 반도체, 삼성전자 1월 9일 예상 실적 발표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있고요. 소재 업종, 철강, 화학 있습니다. 다 실적에 받쳐주는 거죠. 자, 근데 우린 이제 핵심 테마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G 여전히 강합니다. 3월 4차 인터넷 시발은 그 5G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각 어떤 물건들 사이에 그 미세한 칩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죠. 5G로.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나 어떤 이제 답을 내는 게 AI인 거죠.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요거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중에 어느 게 지금 강하고 있다라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신재생, 그 다음에 5G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1월 달은요. 자, 1월 주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입니다. 자, 1월 주요 이벤트 전망. 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미뤄졌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한미 FTA 재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인프라 투자 발표가 있고요. 세스 2018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세스 2018이 9일날 있고요. 그리고 18일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FOMC랑 한국은행 그 금통위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뺐어요. 저 가급적이면 바로 중요하지 않은 건 바로 빼드릴게요. 근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관련으로 여행이나 뭐 항공 관련주로 뭐 아까 말씀 대한항공 뭐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개발해서 투자를 한다. KRX 250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코스닥 투자형 이제 신설을 한다는 거 있고요. 그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차익거래. 차익거래가 뭐냐면 이제 그 대규모의 기관은 시장을 어떻게 개별 종목 호가 하나씩 주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비중순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묶어놔요. 바스켓으로. 쇼핑 바스켓처럼 이렇게 살 거를 시장 비중에 맞춰서 뭐 삼성전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비중 시장 비중에 맞춰 그걸 그렇게 사는 거를 프로그램 이제 그런 걸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 그러는데 차익 거래는 뭐냐면 그 중에 아예 쇼핑 리스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쇼핑할 거는 1번부터 10번 종목이야.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 매일 며칠부터. 이런 걸 차익 거래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살 때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약간 프로그램 매매는 이렇게 비중별로 사놓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그 선물과 비교해서 싸면 사고 뭐 비싸면 팔고 이걸 이제 비차익이라고 그러고 이제 차익은 쇼핑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쇼핑 리스트로 살 때 세제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이 선물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 제도를 변경합니다. 이제 더 유연하게 폭넓게 한다는 거죠. 시가총액 자본만으로도 이제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이겠죠. 코스닥의 연기금의 투자 비중이 2%인데 이렇게 되면 10%까지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스닥 인덱스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미 FTA 재협상이 1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요 자동차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요. 정부는 이제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부분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 업종이 부정적입니다. 더 많이 팔게 해달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요건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국내 수입차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차 미국 공장에서 미국 자동품 부품 사용을 증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이 자동차 사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최대의 그 관심사이자 트럼프의 대통령 지지 기반인 그 러스트 벨트 있죠. 뭐 철강, 화학, 기계산업이 몰려 있는 이제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 러스트벨트 지역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서 샀잖아요. 블루칼라가 지원해서. 또 올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가 있죠. 11월에.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1조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1월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대선 공약이죠. 그래서 발표 예정으로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포석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 최근 20년간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요 공항이 건설된 적이 없답니다. 그 넓은 미국에서 20년간 공항이 건설된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열악한 거고 그거와 관련된 건설 및 전선업종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두산 파켓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8 세스가 있죠. 이제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이제 이런 IoT, 사물 인터넷이 집합된 건데 이런 걸 집합시키는 게 뭐예요? 5G죠, 여러분. 그래서 5G 및 사물 인터넷에 그 관련된 주목주를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소비가전협회, 전미 소비가전협회에서 5G 기술을 처음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5G가 세계적인 기술 표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각 나라마다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연결성이 강화된 스마트 시티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G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좋겠고, 뭐 관심주는 KMW, 이노와이리어스, 대한광통신 계속 말씀드리고, 사물 인터넷은 뭐 바른전자, KLN넷, 기가레인, 포스코 ICT, 효성 ITX 뭐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가장 좀 투자가 가능한 건 포스코 ICT겠죠. 자, 이상 이제 마치고요. 1월 8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증시체크 1월 2주차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증시 전망까지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졌어요. 앞으로는 좀 더 짧고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